모든 수술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공기 중에도 다 균들이 있으니까 그 부비동이라는 중간 부위에 염증이 나면서 앞볼이 막 부어요. 체액이나 피가 뭐냐면 균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양분 창고죠. 균이 거기 만약에 들어간다면 고여있는 체액이 많을수록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DA 성형외과 이동찬 원장입니다. 오늘은 안면 윤곽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염증이라든지 부작용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지금 한번 시작해 볼까요? 모든 수술은 다 염증 가능성이 있죠. 염증이란 건 결국 외부의 균이 안으로, 수술 부위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증식을 하면서 자기 몸과 싸우면서 막 고름도 나오고 뭐 이런 걸 염증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수술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공기 중에도 다 균들이 있으니까 누구의 실수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다 일정 확률로는 다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윤곽 수술은 생각보다 염증 확률이 크지는 않아요. 왜냐면 염증이 많이 발생되는 부위들은 혈액순환이 좀 안 되는 부위들이 이제 잘 생깁니다. 다만 윤곽 수술은 좀 되게 깊은 부위예요. 사실 뼈까지 들어가는데 층이 되게 많고 그 안에 이제 근육이라든지 뭐 살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류가 되게 잘 도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기는 확률이 되게 큰 수술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부위마다 약간 나타나는 특성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광대 같은 경우는 축농증, 정확한 명칭으로는 부비동염이죠. 왜 부비동염으로 이제 염증이 나타날 수 있느냐 하면 부비동을 싸고 있는 게 광대예요. 광대 수술하다 보면 부비동이 좀 열립니다. 근데 부비동의 반대편에 열려 있는 건 코예요. 그러니까 코와 부비동과 광대 수술 부위가 이제 열려 있는 거죠. 코에는 사실은 상주하는 균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나 원래 좀 부비동염이 많으셨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비염 같은 게 좀 심하셨던 분들은 간혹 거기를 통해서 부비동으로 균이 들어오고 그래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건 흔하진 않습니다. 이것도 수술 부위 직접 부위에는 그런 염증이 없는데 그 부비동이라는 중간 부위에 염증이 나면서 앞볼이 막 부어요. 그리고 막 아픈 느낌도 느껴지고 아마 이거는 알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꼭 수술한다고 생기는 병은 아니니까. 다만 이제 해결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가벼운 부비동염 같은 경우는 항생제로 보통 해결이 돼요. 항생제 1주, 뭐 조금 길어지면 한 2주 정도 쓰면은 보통 해결이 되고 해결이 됐는지 알아보는 것도 CT를 찍어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부비동염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CT를 찍어서 해결이 됐는지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턱끝도 이제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턱끝은 정말 염증 생기는 일이 드뭅니다. 턱끝은 가운데 부분에 있고 턱도 이제 근육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부분에 근육이 많이 있는데 근데 혈류도 되게 좋아요. 혈관도 되게 크게 발달돼 있고 턱끝은 그것보다는 사실 꼬매놓은 부위가 안전하게 잘 붙어 있다면 크게 염증이 생기지는 않고요. 아까 말했듯이 염증이 생기더라도 뭐 보통 항생제로 다 치료가 되는 그 정도의 염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각턱 부위인데요. 사실 윤곽 수술 중에 가장 범위가 넓은 공간이 많은 부위예요. 그래서 사각턱 수술한 다음에는 소위 말하는 피통이라고 하죠. 배관이라고 하는데 피나 이제 체액을 빼내는 것들을 다 했어요. 저의 기준으로 본다면 사각턱 수술을 한 경우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는 한 10명 중에 한두 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이제 지혈을 잘 하고 나온다 라고 보실 수는 있고요. 근데 체액이나 피가 뭐냐면 사실은 이제 균의 입장에서 보면은 양분 창고죠. 그렇기 때문에 균이 거기 만약에 들어간다면 고여있는 체액이 많을수록 고름이 나온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요. 그러니까 광대나 턱끝보다는 아무래도 염증이 좀 보일 확률은 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죠. 다만 턱에는 특이하게 이제 교근, 씹는 근육이라고 엄청 큰 근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혈류가 되게 좋아요, 사실은. 턱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경우는 소규모의 염증이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보통 항생제를 쓰면 돼요. 턱은 오히려 아까 말한 부비동염보다 훨씬 더 짧게 보통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보통 항생제 치료가 낫는데 간혹은 범위가 넓게 염증이 발현된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안 되는 경우는 열고 거기 있는 부분을 다 씻어내고 새로 봉합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건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있을 수는 있고 이런 해결책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균이 있을 때 아무런 해결을 안 하면 나중에 좀 문제가 커질 수는 있습니다. 이게 뼈까지 파급을 미친다면 그때는 되게 심각해질 수 있고요. 치료 기간이 되게 길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 즉시 이제 수술 받았던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체크를 받으시고 가벼운 증상이라면 약을 드시면 되는데 이때도 주의할 거는 일주일치를 줬다면 내가 한 3일치 먹고는 증상이 없어졌네 라고 끊으시면 안 돼요. 끝까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이 균이 사라졌어도 증상은 다 좋아지거든요. 다만 다 사라지지 않고 일부가 남아있으면 다시 재발할 수가 있어요.
뭐 완전히 균을 없앨 때까지는 약을 충분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일주일치를 줬다면 일주일치는 다 드시는 게 좋다. 플레이트에 고정한 나사가 네. 꽉 조이지 않았으면 네. 그것도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거 물론 이제 꽉 조여야 되는 건 맞아요. 움직이지 않는 것도 맞고 그렇지만 이제 턱끝 같은 경우는 워낙 뼈가 두껍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막 움직일 정도로 이렇게 느슨하게 조여진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경우고요. 웬만하면 이렇게 나사가 잘 조여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염증이 생긴다는 건 조금 좀 무리 있는 해석인 것 같고요. 물론 당연히 그렇게 안 해야죠. 원인 모든 부위에서 이제 염증이 생길 가능성을 높이는 거는 어떤 거냐? 일단 초기에는 상처를 봉합을 해놨어도 상처에 틈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점막이랑 입속에 있는 건 지금 말랑말랑하잖아요. 피부보다 훨씬 약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힘이 가해진다거나 이러면 틈이 생길 수가 있고 틈이 생기면 거기로 균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또 이제 그 주변 환경이 좀 지저분할수록 아무래도 주변에 균이 자랄 확률이 높아지니까 염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약할 때는 일단 드시거나 하는 거는 좀 부드러운 걸 좀 드시는 게 좋아요. 상처에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면 벌어지거나 할 수 있으니까 딱딱한 거나 뭐 이런 거 씹다가 간혹은 상처로 막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확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식사를 하신 후에 꼭 가글로 깨끗하게 씻어낼 게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조금 균을 죽일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걸로 가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 일반 가글이나 깨끗한 물이라도 가글을 열심히 해줘서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염증의 발생 확률을 좀 낮춰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